안녕하세요. 오늘은 68세까지 뉴욕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은퇴 후 한국에 정착한 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고향으로 돌아가 느긋한 노후를 즐겨야지라고 꿈꾸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우리의 상상과 꽤 다를 수 있다는 걸 이 사장님의 경험을 통해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분은 30대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야말로 맨몸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뉴욕 외곽의 조그만 식당에 취직해서 새벽부터 나와 주방 일을 돕고 장 봐오고 저녁엔 서빙까지 도맡으면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으려고 무지내를 썼다고 하죠. 그렇게 십수년을 고생하다가 한 40대 후반쯤부터는 직접 가게를 열어 한 식당 사장이 됐다고 해요. 워낙 손맛이 좋고 성실하신 분이라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매상이 꾸준히 나오면서 가게 운영에 탄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나이가 되면서 이제 슬슬 은퇴를 고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야 비즈니스를 접고 나면 친척도 멀고 지인도 대부분 또 장사하느라 바쁘니까 은퇴 생활이 외롭고 힘들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과감하게 가게를 정리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과 편히 지내며 노후를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해요. 막상 한국에 오니 겉보기엔 나 이제 귀국했어 하면서 폼도 좀 나고 옛 친구들이나 친인척들도 반가워해줬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듣는 귀국 후 현실이라는 게 참 다양한데 이분도 그렇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고 해요. 오늘은 그 사례를 3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은퇴 이후 귀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달라진 한국 물가와 주거 환경. 가장 먼저 이분이 꼽은 어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오른 물가였대요. 뉴욕 생활이 물가가 비싸다고는 해도 한국도 이제 못지않게 올라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집값과 월세가 만만치 않아서 은퇴자 입장에선 주거 마련이 가장 큰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오긴 했지만 달러로 환전할 때 시기나 환율, 또 수수료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생각했던 금액만큼 손에 쥐기 어려웠다고 해요. 거기에 서울 같은 대도시는 집값이 너무 높아서 아예 근교나 지방으로 알아보게 되는데 그러면 또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의료시설이 멀어서 망설여지더라는 겁니다. 이 사장님이 뉴욕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며 모았던 돈이면 충분히 여유 있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은 괜히 집부터 샀다가 나중에 생활비 줄어들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계속하게 됐다나요. 이런 주거 문제는 은퇴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은퇴 후엔 내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 것인가가 삶의 질을 좌우하니까요. 두 번째 사례 외로움과 인간관계의 변화. 두 번째로 돌아가면 친구들과 가족이 있으니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깨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가족들이나 예전 친구들이 살고 있긴 하죠. 그런데 이미 각자의 생활 리듬이 있고 3040년씩 떨어져 지내다 보니 생각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사장님은 주중 낮 시간대에 자유롭지만 친구들은 아직 일하는 중이라 바쁘거나 이미 은퇴했다 해도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모임에 자주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매일 일을 하다 보니 아버지 또는 삼촌 힘드셨죠? 자주 뵈러 올게요 라고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기 힘들었다고 해요. 또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 한국 문화에 다시 적응하는 것도 의외로 시간이 걸리셨대요. 대화나 식사 자리에선 한국식 예의나 분위기가 있지만 본인은 조금 더 직설적이고 외국식 표현에 익숙한 터라 서로 소통에서 미묘한 어색함을 느끼기도 했다는 거죠. 결국 이 관계 재정립이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숙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 의료보험과 복지제도의 현실. 세 번째는 의료보험과 복지제도 관련해서 겪은 혼란스러움이 있답니다. 미국에서도 메디케어 등 노인 의료보험 제도가 있지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래 해외에 체류했던 사람이 귀국해서 다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일정 기간의 가입 절차나 귀국자의 자격 요건 같은 걸 확인해야 해요. 이분도 처음에 이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귀국하고 곧바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 대열이나 무릎 같은 나이 관련 질환이겠죠. 보험 혜택을 제때 못 받아서 병원비 폭탄을 맞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주변에서 정보를 얻어서 빨리 가입을 마쳤지만 그래도 누적된 비용이 상당히 부담됐다고 해요.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인데 병원 한번 가는 게 이렇게 복잡해? 하는 생각에 많이 속상했다고 합니다. 또 노인복지제도가 좋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혜택이 조금씩 다르고 각종 서류나 절차가 복잡해서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같이 예상보다 더 까다로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에는 휴식을 누리며 여유롭게 살길 바라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은 집 문제부터 건강보험, 인간관계, 심지어 작은 문화 차이까지 꼬리를 물고 넘어오니 당황스럽고 외롭고 힘든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 사장님의 경우는 그래도 미국에서 자리를 잘 잡으셨던 분이라 어느 정도 자본과 기반을 갖추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연달아 터졌다면 준비가 덜 된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꼭 사전에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고 실제로 귀국하신 분들의 후기를 열심히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 같은 데서 다양한 경험담을 얻을 수 있잖아요. 주거 관련해서는 지역마다 시세가 많이 다르니 꼼꼼히 조사해야 하고 의료보험이나 세금 문제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받아보셔야 해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의지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본인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정보를 파악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또 다른 방법은 반정착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몇 달이나 1년 정도 한국에 살아보면서 장단점을 체감해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있는 자산이나 거주 여건을 완전히 정리하지 말고 한국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갑자기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은퇴 생활이 아니야 싶을 때 발을 뺄 여지가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퇴는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잖아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멈춰 서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여러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때는 초조해하거나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이 나이에 이만큼이라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전해드린 68세 뉴욕 한식당 사장님의 은퇴 후 한국 정착기는 분명 개인차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사례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막 귀국을 꿈꾸시거나 은퇴 후 삶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시라면 꼭 주변의 경험자들과 많이 교류하시고 실제 상황을 미리 체험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꿈꿔왔던 은퇴 생활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분명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준비하느냐,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나은 은퇴 라이프를 즐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